Use your imagination. Do it. 누구나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걸 이제는 그걸 잊지 말아줘. Do it. 안녕하세요.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노래는 네, 오늘은 쭌쭌님과 박수빈님이 신청하신 엄정화의 포이즌이었습니다. 아, 정말 추억 돋는 노래잖아요. 오늘 유난히 채팅창에도 이 노래로 말씀 주시는 분 많이 계셨어요. 이 네. 노래 러블리 이너님, 나 엄정화 언니랑 무대에서 춤췄다. 네, 어떤 궁금해요. 어떤 경험이십니까? 인연인지 네. 채팅창에 한번 다시 좀 네, 한번 어떻게 남겨주세요. 춤을 너무 추셨는지. 네, 궁금해요. 네. 이사나님, 오늘 불금이라 신나서 그런지 댄스곡. 여러분 불금이시죠? 저희는 이 시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불금은 아니고요, 아직은. 그리고 구찬성님이 참 그 인상적인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엄정화 언니께 좀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굉장히 오래전 노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들어도 여전히 신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그 윤효정 기자가 회식 때 보여주었던 이 춤사위가 눈에 아른아른.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네. 오늘 낮에 눈에 띈 소식들을 간추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유류세 20% 인하됐습니다. 내년 4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이 인하 조치 계속됩니다. 유류세 인하 전에 근데 반출된 물량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금은 반출 시점에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유소에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20% 인하된 유류세가 전국으로 다 퍼지려면 한두 주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을 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한 164원, 맞네요. 경유는 네. 116원, LPG는 4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소비자 가격은요, 이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모든 주유소의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볼까요? 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나흘 후부터죠. 11월 16일부터 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유출돼서 유통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입니다. 다크웹 같은 곳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2,300만 건의 개인 정보. 야, 이게 굉장히 많네요. 이 정보 중에 2,300만 건이나 된다고 그쵸. 그래요. 네. 내 정보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서비스에 접속해서요, 본인의 계정 정보랑 유출된 그 계정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한 다음에 내게 확인됐다. 이게 확인이 되면 해당 계정으로 활용 중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비밀번호 변경하거나 탈퇴해 피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제 거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2,300만 건 정도 되면은 2명 중에 1명인 네, 거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봄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사기에 내 아이디나 내 계정이 사용됐는지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 조회 범위가 좀 더 넓어져요.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 정보만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메신저 계정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혹시 사이버 사기에 연루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진리와 정의님, 지영은 기자님은 가수 겸 탤런트 해리랑 똑같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는 해리를 닮은 게 아니라 응팔의 덕선이를 닮았습니다. 저는 해리를 닮았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해리는 안 닮았죠. 해리가 100만 배쯤 더 해리가 훨씬 훌륭하고 저는 덕선이를 닮았다는 얘기를 그 프로 할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덕선이. 듣고 나니까 그 이미지가 정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선이 그 드라마의 덕선이. 그래서 그 응팔이 방송될 때 굉장히 많은 저의 초등학교 동창생, 중학교 동창생들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너 같은 애가 나온다며. 근데 오늘 제 이마가 굉장히 번들번들하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채팅에도 그거 올려주고 계세요. 이게 제가 오늘 좀 화장을 일찍 했더니 유분이 좀 많이 나왔나? 심은정님이 그게 그거 덕선이나 해리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덕선이를 닮았습니다. 해리는 아닙니다. 해리가 싫어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더나가 그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그러니까 30세 이하 젊은 층의 심근염 발생 위험이 높다 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높은지도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12살에서 29살 남성 접종자 왜 이럽니까? 10만 명당 13명에서 심근염이 발생했다면서 화이자보다 5배가 높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5배면 뭐 꽤 높은 수치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런 위험성 때문에 핀란드, 스웨덴 이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30세 이하에 대한 모더나 백신 사용을 일단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더나는요, 뭐 이렇게 심근염 위험은 좀 높은 건 사실이다 하면서 뭐 물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효과가 부작용 발생 위험을 훨씬 능가한다. 그리고 돌파 감염은 화이자 백신보다 더 적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이 소식은 정말 제가 기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런 생각이 정말 아직도 있네요. 처음이 아니래요, 또 게다가. 네, 아직도 있네요. 내용을 보면요,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서 어떠한 여고생이 통화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그 뒤에서 한 30대 남성이 몰래 소변을 봅니다. 네.
정말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기사는 뭐냐면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기사인데 네. 이게 더 황당한 거는 사실 1, 2심에서는 무죄 취지 판결이 났대요. 네.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제 모르고 있었던 모르고 거죠. 있었다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래서 혐오감은 느낄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무죄 판결이 났었던 건데 대법원은 이걸 유죄로 보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사람 좀 뭐 어쨌든 연극 연습이 취소가 돼서 열을 받았대요. 이 30대 연극 배우가. 그래서 열을 받은 상태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화풀이를 누군가한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봤는데 이 18살 여고생이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저 여학생에게 화풀이를 하자 하고 차를 세우고 그 여학생을 따라갔는데 그래서 이 여학생한테 뭐 욕을 하거나 뭐 이러려고 막 따라갔는데 이 여학생이 아파트 의자에 앉아서 통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욕도 못하고 뭐 어떻게도 못하고 하니까 통화하는 이 여학생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겁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 남성을 고발한 겁니다. 근데 뭐 사실은 뭐 욕은 하면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화풀이를 이 진짜, 여학생에게 네. 합니까? 일단 1,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이 행위를 몰랐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도 반하는 행위였으며 네.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침해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판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피해자가 모르게 한 행동도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관련해서도 말씀 많이 주고 계신데요. 네. 뭐 사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멀쩡한 그죠? 사람이 네. 아니다. 잡은 게 다행이다. 그렇죠. 네. 인성교육이 시급하다. 이게 네. 화풀이 대상으로 어떤 정말 묻지마 누군가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이 전에도 문제죠. 그런 적이 네. 있었다 그러니까 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띈 그 낮 기사들 좀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윤효정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시그널로 가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여행 코너입니다. 오늘은 언제로 되짚어갑니까? 네, 오늘 1995년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뭐 이제 자막 나가는 걸 보시고 다들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도 그때 사실 학창 시절이었는데 많이 놀랐었거든요. 네, 오늘은 가수 고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당시 김성재 씨가 듀스로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어마어마했죠. 잃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중학생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뭐 야영이나 수학여행을 가면 그렇게 장기자랑들을 하잖아요. 네. 뭐 반이 10개, 12개 이렇게 있으면 뭐 8반, 10반이 듀스 듀스죠. 춤을 출 나를 정도로 돌아봐줘, 나를 돌아봐. 뭐 이건 그때 당시는 정말 엄청난 인기였거든요. 네. 지금 권희진 기자 속으로 막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아까- 돌아봐 춤이 막 춤사위가 막 떠오르지 않아요? 춤사위는 떠오르는데 제가 잘 할 수는 없어요. 몸이 떠오르지는 않죠. 네. 떠오를 몸이 아니죠. 네.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던 듀스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김성현 씨가 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말하자면이었죠. 말하자면. 네. 그때 이제 솔로 준비를 하고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나서 그날 밤에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쫙 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제 그 갑자기 건강한 청년이 당시 이제 김성재 씨가 23살이었다고 해요. 돌연사를 했다라는 것도 너무나 놀라웠지만 사망 원인을 두고 사실 몇 년 동안 네. 계속 왈가왈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각종 언론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지기도 했고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이 사건이 소재로 쓰인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먼저 당시 이야기를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듀스 김성재입니다. 아니죠. 듀스라는 그룹은 아니고요. 예. 이제 저 혼자 솔로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아,
김성재 씨의 사망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입국을 해서 코토질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건강해 보였던 모습이 오늘 오전 7시쯤 서울 홍은동 호텔 별관 객실에서 인기 댄스 그룹 듀스의 전 멤버 23살 김성재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함께 투숙한 매니저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서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했으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 내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듀스의 전 임원인 김성재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오늘 김 씨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청장년 급사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의 오른팔에서 28개의 주사 자국이 발견돼서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숨진 채 발견된 댄스그룹 듀스의 일원인 김성재 씨의 부검 결과 환각 성분의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김 씨의 오른팔에서는 주사 바늘 자국 30개가량이 발견됐었습니다. 그간 김 씨의 사인을 조사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오늘 김 씨의 몸에서 동물 마취제의 성분인 틸레타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틸레타민과 졸라데팜이 검출됐습니다. 틸레타민은 일반적으로 마취약, 그러니까 동물의 마취약으로 쓰이고 있고요. 근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 씨가 숨지기 바로 전날 약물을 다량으로 복용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물을 사람이 복용하면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할 경우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댄스그룹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 씨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김 씨의 애인 양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성재 씨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김양과 헤어지려 하자 김양이 이에 앙심을 품고 김 씨에게 동물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재 김양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확인한 것은 김양이 동물병원에서 마취제인 졸레틸 5ml를 구입했다는 사실뿐입니다. 또 김양이 구입한 졸레틸의 양이 치사량에는 못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의 경우 1시간가량 마취시키려면 체중 10kg당 졸레틸 1ml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졸레틸 5ml는 평균 체중의 건강한 남자를 숨지게 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약을 갖다가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구입을 했다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만약에 졸레틸 요거 갖고는 제가 봐서는 건강한 젊은 친구가 죽었을 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김 씨의 팔에서 모두 28개의 바늘 자국이 발견된 이유도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김양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범행 동기 등이 불확실해 앞으로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 씨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김 씨의 애인 피고인에 대해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김 씨의 몸에서 졸레틸 성분이 다량 검출됐고 사망 직전까지 애인 김 씨와 단둘이 있었던 정황 등으로 볼 때 범죄 사실이 인정돼 극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김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애인 에게 항소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씨가 오늘 오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 김 씨가 애인 김성재 씨를 살해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또 피고인이 구입한 것으로 밝혀진 동물 마취제 졸레틸 50cc는 치사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시각 등을 추정해 볼 때 외부 침입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법의학이 좀 더 투자되고 좀 더 인원도 보강되고 장비도 보강되고 그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철저히 했다면 처음부터 쉽게 문제는 풀렸을 것이다. 그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도 뭐 그렇지만 더 아쉬운 거는 저 김성재 씨가 뭐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춤도 그렇고 패션 그렇죠. 아이콘이었고 맞아요. 스타일도 그랬고 재능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펼치지 못하고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서 더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 브랜드에서 이 고 김성재 씨를 모델로 발탁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만 봐도 26년 전 스타일인데도 전혀 그렇죠. 옛날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 브랜드는 김성재 씨가 사망 직전에 김성재 씨를 모델로 발탁을 했는데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김성재 씨가 제대로 모델 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끝이 난 거죠. 당시 이 브랜드는 김성재 씨가 모델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인기 브랜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3D 모델링 그리고 얼굴 모션 캡처 이런 최신 기술을 더해져가지고 다시 모델로 발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당 브랜드에서는 고인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긴 했다. 그런데 김성재 씨만큼 브랜드를 잘 표현해줄 모델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6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 봤습니다. 네, 오프닝과 그 다시 그날에서는 얼굴 없는 기자였던 네. 권희진 기자가 이제 얼굴이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네요. 네, 권희진의 세계는을 근질근질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주로 가볼까 해요. 우주로. 우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권희진의 세계가 우주로 이렇게 넓혀지는군요. 네, 그렇죠. 이게 우주까지 세계가 넓혀지는데 네. 뭐 미중 경쟁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지구라고 해야 되나요? 지구에서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게 우주에서도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은 아니고 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일단 미중 전쟁이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스페이스X 미국의 그 우주 탐사선이잖아요. 네. 이게 6개월 만에 돌아왔죠, 며칠 전에. 네, 화요일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낮쯤이죠. 그때 이제 6개월 정도 머물렀던 우주 정거장에서 일을 하던 그런 스페이스X가 6개월 만에 무사히 돌아왔죠. 네. 플로리다 앞바다에 이제 착수를 했는데요. 4명의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지금 나오네요. 저 보시면 저게 이제 밤 하늘을 뚫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인데요. 이 낙하산이 보이죠? 4명의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바다에 내려오고 저걸 이제 구조해서 데려오는 장면이죠. 네. 구형 보트가 이들을 이제 구출을 했고 이분들이 이제 그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서 6개월 동안 과학 실험을 했어요. 4개월 동안 이제 머물렀죠. 우주에서.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정비 업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주선 변기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는 아니고 소변을 저장 탱크로 보내는 그 튜브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비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비행 시간 동안 화장실 사용이 이제 금지된 거죠.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귀환을 했는데 나사는 이게 흡수가 아주 잘 되는 우주용 속옷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 그렇죠. 나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우주 비행사하고 화물을 이제 실어 나르고 있어요. 이 주가가 올 들어서 30% 급등했다고 그러죠. 기업 가치가 지금 12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국의 우주 개발 성과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좀 공교롭게도 그 스페이스X가 돌아오기 하루 전에 중국이 화면을 공개를 했는데요. 8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달 16일에 유인 우주선 선저우 13호를 발사를 했는데요. 이게 한자로 천궁, 그러니까 하늘의 궁전이라고 하죠. 텐궁이라고, 텐궁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중국이 지금 자기들의 우주 정거장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저우 13호는 여기에 이제 사람을 태워서 가서 이제 건설을 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 참여한 우주 비행사 중에 여성분이 있어요. 왕야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우주선 밖의 임무 수행에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에 모듈이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나와서 6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무사하게 돌아왔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제 촬영을 해서 중국이 공개를 한 거죠.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도 이제 이 기술과 이 앞서 나가고 있다. 우주 개척에 있어서 이런 걸 이제 과시를 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그 영화 그래비티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산드라 블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우주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천궁 1호라는 그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좀 있다가 선저우라는 또 그 중국 그 우주선을 타고 귀환하는 게 나오죠. 근데 그 천궁 1호는 2016년부터 좀 연락이 안 되고 이러다가 2018년에 추락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이 만들고 있는 거는 새로운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계획대로면은 중국은 자체 우주 정거장을 언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만든다고 해요. 중국이 굉장히 이제 속도를 빨리 내고 있어요. 우주 정거장 계획 건설이나 뭐 여러 가지 우주 개발에 있어서. 선조 13호가 16일 날 이제 우주 정거장 그 핵심 모듈에 도킹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게 12호가 6월에 발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4달 만에 또 이제 두 번째 유인 우주선이 발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건설을 해야 되니까 화물 우주선, 유인 우주선 이런 게 계속 이제 우주로 이제 날아가서 발사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태궁 건설 끝낸다. 뭐 이런 계획이에요. 지금은 이제 하나가 있죠. 우주 정거장이 미국, 러시아, 일본 같은 16개국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ISS라고 하는데 이게 한 축구장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2011년에 완공이 됐는데 이게 24년이면 노후돼 가지고 운영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이제 중국이 내년에 뭐 텐궁을 이제 완성한다고 하니까 이걸 좀 늘리는 방법을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중국이 유일하게 우주 정거장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중국이 뭐 사실 우주 공간에서 성과를 엄청나게 내고 있는 거네요. 네, 이게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아주 빨리 이루어졌다고요. 이 말하자면 미국의 나사에 해당하는 그 중국의 그 기관이 있죠. 항천 뭐 있는데 근데 여기가 한 30만 명 된다고 그래요. 나사보다도 거의 뭐 몇십 배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우리의 전략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전략은 돈이다. 사실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인 건 맞으니까. 근데 솔직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우주에 있어서 우주 개발에 있어서. 그래서 지난달 14일에는요. 중국이 첫 태양 탐사 위성을 발사했대요. 그래서 이게 태양 폭발의 메커니즘을 좀 연구하겠다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근데 또 지난 5월에는 중국 최초의 화성 무인 탐사선이 또 화성에 착륙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그러니까 4억 7천만 킬로를 비행을 해서 착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게 뭐 이 시속 2만 킬로로 날아가다가 착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성 대기권에 진입을 해서 하강하고 착륙하고 뭐 속도를 줄이고 이런 게 뭐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거라고 하는데 이걸 또 성공을 해가지고 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또 이걸 보고 어땠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 탐사 로봇이 10기가 정도의 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그래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한 뭐 600m인가 뭐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또 놀라운 게 2019년에 재작년에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을 시켜요. 맞아요. 이게 그때도 굉장히 큰 기사였던 기억이 나요. 저도 뭐 잘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달 뒷면은 또 지구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파도 또 가려진대요. 그럼 여기는 지구랑 이게 통신을 하면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쿠션으로 통신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중국이 어쨌든 그 유현정 기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쿠션을 기술적으로 성공을 해서 쿠션을 통해서 통신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또 놀랐죠. 그러게요. 중국이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탐사는 기록을 세웠는데 하여튼 미국이 놀랄 일이 많아요. 요새 중국 때문에. 놀라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미국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놀라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도 이제 충격을 좀 받아서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시절이죠. 이때 자 우리가 28년에 원래 이제 사람이 이제 달에 가는 걸 아폴로 우주선 이후에 미국인이 달 착륙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땡겨서 24년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고 해요. 네. 많이 들겠죠.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가 그렇죠. 봐요.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미국 혼자 돈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르테미스 약정이라는 걸 체결해서 이제 끌어들여요. 파트너들을. 우리나라도 거기에. 그렇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아르테미스 약정 프로그램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우리 그 로켓 사거리, 미사일 사거리도 풀어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 12개국이 참여를 하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 계획도 최근에 또 24년에 간다고 한 거를 또 네. 25년으로 또 연기를 했어요. 미국이 좀 삐걱거리는 느낌이 좀 들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아르테미스에 참가할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이렇게 하다가 원래 2개의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또 돈이 없어가지고 1개 업체만 선정을 하게 돼요. 윤여정 기자는 아는 얼굴인데요, 이 내용을. 그 뭐 사실은 네. 모든 부분에서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블루 오리진스랑 그렇죠. 스페이스X가 네. 계속 맞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블루 오리진이 이제 그 아마존의 그 제프 베이조스가 하는 네. 그 블루 오리진이 떨어지고 스페이스X가 이제 낙찰이 되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이게 한 7개월 끌었다고 그래요. 아, 거기서 또 시간 잡아먹었고. 그래서 한 7개월 동안 또 시간 버렸다 이렇게 또 나사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또 그만큼 지체됐으니까 2024년 안 되고 2025년에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또 늦어졌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이게 개발 경쟁도 개발 경쟁이지만 우주가 진짜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미국이 실제로 중국의 이제 우주 전쟁 능력을 좀 우려하고 있다고 해요. 2019년에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의 우주군을 창설을 했죠. 그래서 네. 중국은 그보다 훨씬 몇 년 더 앞서서 우주군을 창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국의 우주 개발은 군부 위주로 뭐 개발이 다 되고 있고. 근데 이런 게 있었대요. 그 통신 위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에서. 그러면은 통신 위성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지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찰 위성이 있는데 중국 통신 위성이 어느 날은 이거를 정찰 위성의 눈을 피해 갖고 이제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졌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갑자기 위성이 이제 사라져 버리면 얘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이게 바로 중국의 우주 전쟁 능력을 암시한 거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하죠, 미국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국에 또 로봇 팔이 달린 또 위성이 있대요. 네. 그 영화 승리호에 보면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우주 찌꺼기를 이렇게 막 집어다니잖아요. 네, 청소하죠. 근데 이게 중국이 로봇 팔이 달린 여러 위성을 또 우주로 보내서 이게 이제 우주 쓰레기를 태우는 임무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기술도 역시 또 부담이 되는 게 이 기술이 쓰레기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성을 공격하는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재적으로 우주에서 이 다른 탐사선이나 위성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중국이 갖추고 있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미국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미 국방부가요 2013년에 중국이 2대의 킬러 위성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붙어서 일본주의를 막 다니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과 좀 이게 말하자면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주에서도 좀 재현이 되고 있어서 지난 3월에는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 미국을 아까 우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얘기했지만 네. 거기에 맞서서 그 중국과 함께 달 연구를 위한 달 기지를 건설하는 뭐 협약도 체결하고 이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붙고 나머지 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과 우주 공간에서 좀 대립하는 그런 모양이 좀 벌어지고 있죠. 네. 네. 순수하게 달 연구만 하면 모르겠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 해석을 나올 수밖에 달 연구가 없겠네요. 이게 또 네. 간단하지가 않은 게 그냥 달에 그냥 궁금하니까 가보자 이게 아니라 달에 또 무한한 뭐 자원들이 자원이 있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 자원을 또 노리는 경쟁이 또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장이 실제로 이제 지구에서 이제 우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지금까지 권희진의 세계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톱 기사는 어떤 건가요? 오늘 톱은 오랜만에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475명. 하루 만에 다시 역대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규 확진자도요. 오늘 사흘 연속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0시 기준으로요. 2,000명을 크게 웃돌았어요. 네. 게다가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계적 일상 회복도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모임이 당연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했어요. 그래서 2단계로 갈 수 있느냐 현재 상황이면 이런 질문을 받았더니 뭐라 그랬냐면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2단계로 가기 어렵다. 1단계로 계속해야 될 수도 있고 방역을 다시 강화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이 사실 위중증 환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위중증 환자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05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어제보다 27명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뉴스데스크에서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계속 지금 뭐 상황이 심상치 네. 않다라고 하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 수칙을 그러니까 위반하고 말입니다. 11명 사적 모임을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총리 포함하면 11명인 겁니다. 김 총리는요. 예정에 없이 함께 온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라고 할 수 없어서 동석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방역수칙 위반한 건 사실이고 깊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이 소식도 오늘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코로나 외에 다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뭐 제일 시끄러웠던 건 진에어였습니다. 진에어의 전산이 10시간 동안 마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먹통이 됐었는데 오후 4시 40분 한 10시간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진에어 측은요. 독일에 있는 해외 서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뭐 전국 10여 개의 모든 공항에서 차질이 컸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항공편에 여유가 있는 평일이었으면 그렇죠. 다른 비행기표로 가면 되는데 오늘 주말이잖아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항공권들도 여유가 없어서 뭐 승객들 발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요. 이럴 경우에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봅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이게 통신 문제가 가끔 말썽이 되면 이게 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얼마 전 KT 네. 때도 그랬고 어쨌거나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네. 연말에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쨌거나 좀 제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네, 점검하는 항공사들, 여행사들 제반 대비를 사항들 해야 될 지금, 것 같습니다. 네,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소식도 있죠? 네, 오늘은 5개라고 볼 수도 있겠고 7개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여튼 여러 아이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 가장 중요한 거죠. 두 후보 오늘 뭐 했나부터 들어가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주 타는 민생버스. 2달 동안의 민생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8개 권역을 다니면서 지역 민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뭐 외교 무대 데뷔 날로 삼았습니다. 오전에 미국 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등을 만나서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했고요. 오후에는 외신 기자들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뉴스캐스트는 이 밖에도요. 뭐 각 선거 캠프 분위기, 또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수사 상황 이런 것 등등 풍성한 대선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것도 좀 굉장히 관심 끌었던 기사였어요. 그렇죠. 며칠 전에 그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에 놀러 온 아이들 이야기. 네. 요거 근데 주거 침입으로 그때 주민 대표가 신고를 해가지고 네. 그 기사가 됐었는데 속보가 나왔다고요. 속보가 네. 나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오늘 단독 보도합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일으킨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초등학생 5명을 그 이웃 초등학생이죠. 이 아파트 안 사는 애들이 와서 논다고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가둬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니네는 도둑이 될 거다 막 이런 식의 저주 같은 말을 퍼부으면서 겁박을 한 아파트 단지 주민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 대표에게 입주민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게 단독 기사여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주민 대표 근데 정말 황당한 말을 기자에게 했습니다. 이 보고 정말 황당했는데 이제 곧 시작되는 뉴스데스크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거 낚시입니다.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궁금한 얘기들이 많네요. 네, 이거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셔도 됩니다. 재밌습니다. 자, 오늘 거의 시간 정말 잘 맞춘 것 같은데요. 너무 칼같이 맞췄습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을 다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가장 시간을 잘 맞춘 날일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제 곧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 바람잡이 물러가겠습니다. 뉴스데스크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